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떠신지요? 독한 위로 쇼 선생입니다.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래서 당신이 불행한 겁니다. 자, 오늘도 행복 찾아 산만리입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힐링 영상 보셨습니까? 긍정의 힘으로 인생을 바꿔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 100개를 봐도 여전히 밤에 잠 못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 헛드셨습니다. 정말로 60평생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행복이라는 게 어디 저 먼 곳에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니까 더 불안하시죠? 손주 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손주 보니까 육아 전쟁터에 끌려가서 허리만 아프시죠?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결국 집 생각, 돈 걱정하다가 돌아오셨죠? 인스타그램 보십시오. 여러분 또래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 맛집에서 웃고 있는 얼굴, 골프장에서 찍은 인증샷, 손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까진 아니더라도 그건 하루 중 딱 3분짜리 순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나머지 23시간 57분은 여러분처럼 불안하고 외롭고 속 쓰리고 무릎 아프고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겁니다. TV 틀면 뭡니까? 백종원 선생이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행복하다고 외치는 거 보십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도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하면서 더 비참해지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진실은 이겁니다. 행복이라는 건 원래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림자 밟기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그림자를 밟으려고 뛰어가면 그림자도 같이 도망가죠. 행복이 딱 그겁니다. 쫓아가면 도망가고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그 그림자 쫓아다니고 계십니다. 숨 헐떡이면서 무릎 아픈 거 참아가면서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입니다. 자,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여러분, 굶고 계십니까? 아니죠. 길거리에서 주무십니까? 아니죠. 집 있으시죠? 연금 나오죠. 건강보험 있으시죠? 자식들 다 키워놓으셨죠? 그런데 왜 괴롭습니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가지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김 여사 이야기를 해드리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환갑 지난 김 여사는 33평 아파트에 삽니다. 빚 없습니다. 남편 연금 나옵니다. 자식 둘 다 결혼시켰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매일 우울합니다. 왜입니까? 동창회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친구를 봤습니다. 그 친구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마트에서 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나는 왜 저런 가방 하나 못 사나? 다음 날 백화점 갔습니다. 명품 가방 봤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면 석 달은 쪼들려야 합니다. 결국 안 샀습니다. 그런데 더 괴롭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집에 와서 거울 봤습니다. 주름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늙었나? 그날 저녁 남편한테 짜증 냈습니다. 남편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김 여사, 당신이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가방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가방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입니다. 친구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 부장 이야기도 해드리죠. 대기업 다니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받았습니다. 연금 나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은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봅니다. 2억을 3억으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노후가 안전해. 그래서 주식 샀습니다. 올랐습니다. 2천만 원 벌었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딱 하루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이걸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못 팔았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3천만 원까지 가겠지. 그런데 떨어집니다. 2천만 원 수익이 1천만 원이 됐습니다. 박 부장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그냥 팔아. 1천만 원도 큰 돈이야.
박 부장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결국 주식은 더 떨어집니다. 본전입니다. 박 부장은 분노합니다. 아, 2천만 원 벌었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박 부장, 당신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우울증은 가난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집도 있고 밥도 굶지 않고 자식도 다 컸는데 왜 괴롭습니까? 옆집 사람이 더 큰 차를 샀기 때문입니다. 동창이 더 좋은 곳으로 여행 갔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더 잘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게 전부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그 욕망을 채워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쾌락이라는 건 결국 빚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그 빚에 붙는 이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드리죠. 여러분, 소주 좋아하십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주 한잔하면 기분 좋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립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은요? 속이 쓰립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후회합니다. 어제 왜 그렇게 마셨나? 술 마실 때의 쾌락은 2시간이었습니다. 숙취의 고통은 12시간입니다. 수지 맞습니까? 고기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먹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건강검진 받으면 어떻습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고기 좀 줄이세요. 여러분은 또 괴롭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30분입니다. 건강 걱정은 365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젊었을 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 계시죠? 과장, 부장, 임원까지 가셨습니까? 그때는 좋았죠. 명함 내밀 때 우쭐했죠. 사람들이 부장님 하면서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 자리 있을 때 편했습니까? 아니죠. 매일 전전긍긍했습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윗사람 눈밖에 나면 어쩌나. 아랫사람이 나를 헐뜯으면 어쩌나. 밤에 잠 못 이뤘습니다. 위험 생겼습니다. 혈압 올라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쾌감은 잠깐입니다.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시간은 몇 년입니다. 그리고 결국 떨어집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허무함입니다. 내가 그 고생을 왜 했나? 제 말이 틀렸습니까? 200년 전에 독일의 한 철학자가 정확하게 이걸 꿰뚫어 봤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다. 2025년 대한민국 말로 번역해드리죠.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충족되며 잠깐 기쁘다가 곧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33평 아파트 살 때는 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했죠.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서 샀습니다. 기뻤습니까?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지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45평 사는 옆집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또 괴롭습니다. 자식 대학 보낼 때는 대학만 보내면 소원이 없겠다 했죠. 보냈습니다. 기뻤습니까?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취업 걱정입니다. 취업시켰습니다. 기뻤습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 지나니까 결혼 걱정입니다. 결혼시켰습니다. 기뻤습니까? 석 달입니다. 석 달 지나니까 손주 걱정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만족이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보셨습니다. 아니, 못 해본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건 원래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밑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부으면 부을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아주 짧게 옵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감정은 오래 머뭅니다. 로또 당첨자 연구 결과 아십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칠 듯이 기뻐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1년 후에 조사해보면 행복 지수가 당첨 전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행합니다. 왜입니까? 돈을 얻은 순간의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친척들이 돈 달라고 찾아오고 사기꾼이 접근하고 돈 관리 걱정하고 은 계속됩니다. 쾌락은 순간입니다. 고통은 지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좋았던 순간들 다 합쳐봐야 몇 개월입니까? 그런데 힘들었던 시간, 괴로웠던 시간, 불안했던 시간 다 합치면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몇 개월짜리 쾌락을 잡으려고 몇십 년을 고생하고 계십니다. 미쳤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힐링 멘토들은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일기 쓰세요. 행복할 일을 만드세요. 헛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해법은 정반대입니다.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불행해질 일을 없애십시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죠. 행복이라는 건 뭔가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빼서 얻어지는 겁니다. 고통을 빼면 남는 게 행복입니다. 욕망을 빼면 남는 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60평생 더하기만 하셨습니다. 이제는 빼기를 배우십시오. 50대 이후 인생의 핵심은 성취가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하는 게 맞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경력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짐을 더 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나갑니다. 허리가 휩니다. 결국 쓰러집니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포기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자식 자랑 포기하십시오. 동창회 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어느 회사 다닌다. 우리 딸이 어디 산다. 우리 손주가 영재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된 겁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자식 인생에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중독입니다. 자식이 의사면 뭡니까? 변호사면 뭡니까? 여러분한테 잘하면 다입니다. 명절에 찾아와서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거 결국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나도 자식 잘 키웠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충족되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 자식이 더 잘 되면 또 괴롭죠. 그만하십시오. 자식은 놔두십시오. 둘째, 젊어 보이려는 노력 포기하십시오. 염색하십니까? 피부과 다니십니까? 다이어트 약 드십니까? 그래서 20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늙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흰머리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름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뱃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60 넘어서 20대 몸매 유지하려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거울 볼 때마다 주름 세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한숨 쉬는 시간에 산책이나 하십시오. 젊어 보이려고 쓰는 돈, 시간, 에너지를 전부 포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훨씬 편해집니다. 나는 이제 늙은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포기하십시오. 동창회 가지 마십시오. 가봐야 서로 자랑질하고 비교하고 헐뜯고올 뿐입니다. 카톡 단체방 나가십시오. 거기서 오가는 메시지들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명품 가방 사지 마십시오. 누구 보여주려고 삽니까? 그 가방 들고 다니면 여러분이 더 훌륭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냥 300만 원 쓴 겁니다. 그 돈으로 병원이나 다니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다들 자기 걱정하기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자식이 뭐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날 잠깐 얘기하고 집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평생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넷째, 더 많은 돈 벌려는 욕심 포기하십시오. 주식하지 마십시오. 60 넘어서 주식하면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돈을 잃거나 돈을 벌어도 불안해하거나 돈을 벌면 더 벌 수 있었는데 후회하고 돈을 잃으면 왜 샀나 후회합니다. 어차피 후회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됐습니다. 더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한테 유산 남기려고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은 여러분 돈 없어도 삽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자식한테 더 큰 유산입니다. 다섯째, 더 좋은 삶을 살겠다는 환상 포기하십시오.
제주도 한 달 살기, 유럽 여행 이런 거 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여행 갔다 와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불안한 여러분, 외로운 여러분, 무릎 아픈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더 좋은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삶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울하게 들립니까? 체념하라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맞습니다. 체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겁니까?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편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처방입니다. 톡하죠? 차갑죠? 그런데 진실입니다.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2025년 대한민국 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행복이라는 건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픈 곳 없고 배고프지 않고 잠잘 곳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많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오늘 밥은 드셨습니까? 오늘 밤 주무실 침대에 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셔서 문제입니다. TV 드라마 같은 행복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로맨스 영화 같은 설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행 유튜버처럼 매일 신나는 일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조용합니다. 평범합니다. 지루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허리가 덜 아프다. 이게 행복입니다. 저녁에 밥 먹는데 체하지 않는다. 이게 행복입니다. 밤에 누웠는데 잠이 온다. 이게 행복입니다. 욕망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걸 아타락시아 ATARAXIA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평정, 흔들리지 않는 평화.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맨 게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한 겁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이 효도하길 바라지 마십시오. 효도 안 하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건강해지길 바라지 마십시오. 아프면 병원 가시고 약 드시고 그러려니 하십시오. 돈이 늘어나길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돈으로 버티십시오. 친구들이 알아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혼자 조용히 사십시오. 바라는 게 줄어들면 괴로운 것도 줄어듭니다. 오늘 밤 집에 가십시오. 침대에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구나. 큰 사고 없었구나. 밥 먹었구나. 잠잘 곳 있구나. 그게 다입니다. 그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내일 복권 당첨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이 갑자기 효자가 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건강검진 결과가 완벽하게 나오길 바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편안해집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독한 위로입니다. 힘내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힘낼 필요 없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은 사기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러면 편합니다.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늙었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게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해가 뜨면 집니다. 꽃이 피면 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의 굴레에서, 비교의 지옥에서, 인정 욕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무십시오. 그냥 조용히 고요하게 잠드십시오. 아픈 곳 없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찾던 행복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십시오. 그럼 편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행복을 기원하는 톡한 1호 쇼 선생이었습니다.